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오늘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별로 이렇게 연휴 같은 느낌이 나질 않습니다. 팬데믹 속에 맡겨된 올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예년과는 참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메모리얼 데이 그러면은 원래 여행을 참 많이 떠나는 연휴이기도 하고 원래 또 여름이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들 떠나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네. 아시다시피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날입니다만 이 메모리얼 데이는 말씀하신 대로 여름 여행 시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연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여행을 떠나는 주민들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여행객 수 기록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 트리플A에 따르면 전국 4,300만여 명이 지난해 여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쓴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 타고서 여행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날짜와 그 시간대를 트리플A가 발표해서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기억납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여행객이 얼마나 떠날 것이고 뭐를 이용해서 여행을 갈 것이고 수치가 대충 나오잖아요. 올해는 네. 좀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치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트리플A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날짜와 시간대를 발표하기는커녕 매년 발표해오던 이 여행객 수 전망치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행객 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그냥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만 발표했는데요. 앞서 모닝뉴스 2부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올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 여행하는 미국인 수는 그 전망이 이뤄져 왔던 지난 20년간 최저 수준일 것으로 트리플A는 내다봤습니다. 네. 이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했던 게. 네, 이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불경기로 경제가 얼어붙었던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이때와 이 역대 최저 그 여행객 수를 놓고서 필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트리플A가 여행객 수를 예상해서 발표할 때 저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상을 할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예 수치가 안 나왔네요. 네. 지금 뭐 프리웨이가 텅텅 비었어요. 네, 온통 그린 컬러입니다. 실제로 연휴 첫날에 오늘부터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죠. 네, 보통 이제 차와 항공편 이용해서 많이들 여행하는데요. 오늘 아침 지금 남가주 프리웨이 사고 난 곳 제외하고는 프리웨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도 뭐 연휴에는 오후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하고 첫날 아침 프리웨이는 한산하니까 도로는 그렇다 쳐도요. 공항은 다릅니다. LA 국제공항의 경우 연휴 첫날에도 북적이는 편인데요. 근데 오늘 아침 ABC7에서 비춰진 그 LA 국제공항 보니까 여행객 모습이 거의 보이질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ABC7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여름 여행 시즌이 시작됐지만 공항은 마치 유령 도시 같다. 텅텅 비어진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둘러봐도요. 사실 맞아요.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떠나는 분들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행 간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생각을 하면은 7월, 8월 아마 그때쯤에나 좀 움직일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래도 여행 시즌에 있어서 좀 희망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상황이 어둡지만 예. 이런 분위기 속에 희망은 있다는 건데요. 지금 7월과 8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가 봅니다. 네, 물론 항공편 예약이 늘어나고 있더라도 미래 여행 추이를 점치긴 힘들다고 트리플A는 밝혔습니다. 트리플A는 각 주들이 여행 그 제한을 완화하고 비즈니스 영업 재개를 완전하게 한다면 늦은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쯤에나 여행 관련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쇼핑객들을 위한 할인 행사도 계속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 팬데믹 이후 쇼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옷가게 같은 데서는 꽤 큰 폭으로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예년과 같은 그런 메모리얼데이 연휴 할인 판매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 재정 컨설팅 기업 널드 월렛의 킴벌리 파머 재정 전문가는 소매 판매가 지난달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요와 공급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데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런 판매 급감에 따라서 할인 판매가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특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뭐 기대했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메모리얼데이에는 가전제품 관련한 세일이 컸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 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전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이 같은 세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일하는 품목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좀 있어요? 네, 보니까 매트리스 아하, 그리고 가구 같은 인도어와 아웃도어 가구들은 꽤 좋은 가격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이 진한 약간 진한 봄옷 같은 것도 옷도 좀 세일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인타운 업소들에서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세일에 나섭니다.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마사지 체어, 매트리스 그리고 비타민, 영양제 등 대대적인 세일에 돌입한 한인 업소들이 많으니까요.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제 집에만 있기 좀 갑갑해서 쇼핑한다고 하면 한인 업소들 둘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 여는 곳이 없어요. 써주셨어요. 하긴 뭐 문을 연 곳이 있어야 가죠. 네. 라스베가스도 지금 뭐 카지노가 몇 군데 문을 연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그건 뭐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네. 자, 이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여행을 가지 않으면은 집에서 다 같이 바베큐를 구워 먹는 게 이제 또 이 파티를 벌이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겠어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 또한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우려되니까요. 네. 그래도 여행을 못 가다 보니 이렇게 집에 모여서 파티 벌이는 걸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아침 팬데믹 속 맞는 메모리얼데이를 보다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번 주말 여러 명이 모이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할 걸 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적었는데요.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의 에린 브루미츠 생물학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를 전했습니다. 이런 식의 파티를 좀 벌인다면 계획부터 아주 잘 짜야지 될 듯 싶은데요. 내용이 어때요? 네.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권고됩니다. 아하. 물론 가능하면 가족들만 모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최소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위험과 관해서 같은 수준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면 더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이더라도 되도록 작은 인원으로 제한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지 이런 시기에 좀 이 의견이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초청해서 만나다 보면은 말 대화가 싸움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몸싸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예민한 때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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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누가 모일 것인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모일 공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파티 벌이는 공간은 야외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야외. 네,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폐쇄된 밀폐 공간보단 공기 순환이 될 수 있는 바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식사하는 테이블은 2개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초대하는 다른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가족끼리 네. 따로 앉으라는 얘기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같은 식기는 이제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사용하라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초대하는 사람들한테 각자 앉을 의자를 갖고 오라고 요청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의자 거리는 당연히 띄워야 하겠고요. 그렇죠.
저는 안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누구를 초대하고 또 초대했다고 가고 이게 가능해지겠어요. 네. 아 그래도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네, 음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네. 식사하면서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각자 이제 음식을 준비해오는 그 팔럭 형태로 계획하라고 하는데요. 네. 파티 벌이는 집에서는 이제 바베큐 그릴이나 그런 메인 디시를 준비하고요. 예. 손님들은 그 외 음식들, 음료수, 얼음 같은 걸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덜어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밥 먹는 데 있어서 함께 나눠 먹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핑거푸드는 피하고요. 바베큐 구워 먹는다고 하면 그릴에서 바로바로 각자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하겠는데요. 바이러스가 열에 약한 만큼 그렇게 그릴에서 바로 각자 접시에 덜어 먹는 것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네. 또 그 중요한 게 BYOB입니다. 네. 자기가 마실 드링크는 꼭 자기가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자, 이 밖에 다른 팁들이 또 있습니까? 나머지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키고요. 서로 접촉하는 일 피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게임 같이 서로 접촉하게 되는 건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에서 그 수건 쓸 때 그냥 공동으로 하나 쓰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페이퍼 타올 같은 걸로 각자 쓸 수 있도록 갖춰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네요. 네. 네. 만약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시켜야 된다. 박현경 기자는 누가 초대를 하면 가시겠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다.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아이 참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어쨌든, 일회용품은 안 쓰기 운동을 계속 했었는데 글쎄요, 네. 이제는 일회용품도 써야 되고요. 네. 초대를 받았을 때 과연 안 가면 얼마나 신뢰가 될까라는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인간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멀어집니다.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가족의 그러한 관계가 훨씬 더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뭐 우리는 월요일에 또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무슨 연휴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